안녕하세요, 청취자 여러분.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,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에 대한 이해, 이 내용을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. 이게 뭐 단순히 우리 마음속 어려움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.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, 그러니까 보통 아스트랄계니 멘탈계니 하는 생각이나 감정의 영역, 이런 곳의 존재들이 우리 삶에 개입할 수도 있다. 뭐 이런 관점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. 이 자료가 말하는 그 보이지 않는 존재들, 대체 어떤 성격인지, 또 접촉하면 뭐가 위험한지, 그리고 만약에 뭐 교류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한 건지, 이런 걸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겁니다.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우선 이 글을 보면요. 영적으로 좀 발달했거나 민감한 사람들은 내면의 감각으로 이런 존재들을 알아챌 수 있대요. 뭐 목소리가 들린다거나 아니면 그냥 옆에 누가 있는 것 같은 느낌, 심지어는 특정 냄새, 예를 들면 담배 연기 같은 그런 걸로도 느낀다고 하네요. 네, 맞아요.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게 이 존재들이 뭐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. 때로는 부정적인 성향을 띠고 인간의 공간에 머물면서 영향을 주려고 한다는 거죠. 자료에서는 특히 그 엘리멘탈이나 이담 같은 존재들 있잖아요. 아, 네네. 그 자연의 힘이나 생각에서 비롯된 거요? 그렇죠. 그런 존재들이 사람을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뭐랄까 통제하고 심지어는 생명력까지 흡수하려고 할 수 있다. 이렇게 경고를 해요. 거의 뭐 에너지 흡혈귀 같은 개념인 거죠. 와, 에너지 흡혈귀요? 진짜 좀 섬뜩한데요? 네, 그래서 이게 아주 위험할 수 있고 심하면 우리의 어떤 영적인 여정 자체를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다고까지 강조를 하더라고요.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원치 않는 존재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? 뭐 방법이 있나요? 이 글에서 제시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책은 의외로 명확합니다. 네, 뭔데요? 바로 무시하는 것입니다. 무시요? 네, 우리가 관심을 주지 않으면 그 어떤 존재도 우리한테 해를 끼칠 수가 없다. 이렇게 딱 잘라 말하죠.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 자체가 그들에게 어떤 힘을 주는 뭐랄까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보여요. 무시하는 거.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데 막상 그런 상황이 오면 그게 또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.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죠? 약간 더 나아간 단계 같은 것도 언급되지 않았나요? 맞습니다. 무시가 이제 기본적인 방어라면 좀 더 능동적인 관계 설정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요. 그러니까 스스로 충분히 발달해서 이 존재들을 통제할 만한 힘과 의지를 갖춘다면 그땐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지배하거나 활용할 수도 있다. 이렇게 주장을 해요. 우리가 지배를요? 네.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어요. 규칙이요? 네. 대화를 할 때 먼저 말을 거는 쪽이 상대방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기가 쉽다는 거예요. 먼저 말을 걸면 안 되는군요. 그렇죠. 항상 좀 주도권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겠죠. 그렇군요. 단순히 피하는 걸 넘어서 우리가 주도권을 줄 수도 있지만, 거기에도 명확한 규칙이랑 조건이 따른다는 거네요? 아까 그 존재들한테 뭔가 물어보거나 할 때도 좀 주의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? 네, 그것도 중요한 지적입니다. 이 존재들이라고 해서 뭐 우리 세상 일에 대해 다 아는 건 아니라고 해요. 그래서 그들에게 뭘 물어볼지, 뭘 원하는지 이걸 아주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에 접촉해야 한다고 조언하고요. 또 오직 최상의 입문자만이 그것도 특정 조건 하에서만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다. 뭐 이런 언급도 있고요. 최상의 입문자. 네. 결국 뭐 무턱대고 접촉하는 건 위험하기도 하고 또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이 모든 내용을 좀 종합해보면 어떤 핵심을 저희가 짚어볼 수 있을까요? 결국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관계라는 게 약간 양날의 검 같다는 점인 것 같아요. 한편으로는 우리가 뭔가 특별한 이해나 능력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거리를 두는 것, 즉 무시하는 게 현명한 전략이지만 만약에 어떤 교류가 필요하거나 혹은 가능해진다면 그때는 정말 명확한 목적, 그리고 자기 확신, 또 상호작용의 규칙들, 특히 아까 말한 누가 먼저 말을 거는지 같은 그런 주도권 문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. 와,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네요. 자,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져주시겠어요? 좋습니다. 아까 그 자료에서 최상의 입문자만이 그것도
정당화될 수 있는 특정 조건과 상황 하에서만 우리 세계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렇다면 이 자료의 관점에서 볼 때 과연 그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 수 있을까요?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오늘 나눈 이야기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